안녕하세요. 매주 계좌를 공개하는 방송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이거는 6월 5일자 기사인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승희 의원이 이렇게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이자소득이랑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은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고요. 금융자산을 5에서 10억원 보유한 사람들은 대자산가랍니다. 무려 대자산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를 통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금융자산이 5억에서 10억이 있으면 대자산가라는 칭호를 내려주는데요. 진짜 5억 가지고 대자산가라고 칭호를 받을 수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서울 집값이 10억, 20억 하는데 겨우 5억 가지고 대자산가라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5억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사실 한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 2억 5천 정도만 하면은 배당률이 4%니까 그러면은 그 1000만원 한도를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2억 5천이 대자산가는 절대 아니잖아요. 물론 아직 추진 단계인 거지, 발의만 된 거지, 통과가 된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 설레발일 수도 있지만, 배당주를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악재를 만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한 4,600만원 이상, 한 5천만원 정도 되는 사람은, 이제 배당금 같은 거,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해서 1년에 1,000만원이 넘는 부분은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같은 각종 추가 비용도 더 발생하고요. 만약에 8,800만원, 연봉이 8,800만원 넘어가는 사람들은 무려 배당금에 대해서도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 다 내면은 40% 정도까지 되는 거죠. 8,800만원 1년에 번다고 사실 요즘에 무슨 고액 연봉자도 아니잖아요. 8,800만원 해봤자 한 달에 600만원, 실수령액이 600만원이나 되려나요? 그런 사람들을 아주 부자로 취급을 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떼간다고 합니다. 배당이나 이자 소득에 대해서. 정부 정책 방향이 이제 부자들에게 세금을 좀 더 걷어서 좀 잘 나눠주겠다, 분배를 해주겠다 이런 건데, 이건 사실 부자 증세가 아니죠. 중산층이나 서민층에게 더욱더 증세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1년에 배당금을 100억, 200억씩 받는 그런 진짜 부자들은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 아주 2천만원 구간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거기 때문에 거의 아주 미미한 영향을 받게 되고, 실제로 1년에 한 1,000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 배당을 받는 그런 중산층, 서민층이 더욱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도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3억까지 이제 낮춘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아예 그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참 서민 증세잖아요. 서민 중산층 증세지, 원래 몇십억, 몇백억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 영향이 없고, 점점 그 구간을 낮춰서 이제 주식을 얼마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증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세는 원래 0.3%에서 0.25%로 낮춰주면서, 이건 단타를 하라는 건지, 단타를 열심히 해서 세금을 내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안 그래도 침체되어 있는 한국 주식시장을 좀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더욱더 침체시키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꾸준하게 기업의 가치를 믿으면서 배당을 받으면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안 좋은 소식인데요. 제발 통과가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통과가 되면은 그때 대책을 세워봐야죠. 일단은 결혼을 했다면은 배우자랑 최대한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거고, 자식한테 증여를 하는 것도 좋을 거고요. 아니면은 배당을 안 주는 기업, 배당을 안 주는 기업도 좋은 기업이 많으니까, 구글이나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배당을 전혀 안 주죠. 모든 수익금을 이제 다시 그 기업에 재투자하는 그런 기업을 사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은 배당금 대신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을 보유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부자들은 지금도 뭐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뭐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의 배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이제 부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10억 중에 뭐 한 거의 반을 세금으로 낸다 치고 한 5억은 세금으로 내고 5억 중에서 뭐 한 2억 정도는 소비를 하고 뭐 그러고 나머지 3억은 쌓이는 거잖아요. 그냥 3억은 차곡차곡 쌓이는 건데 뭐 그냥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 같은 경우에 뭐 배당 소득을 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받았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뭐 또 한 5천만 원 된다. 예, 그러면은 사실 그것만 해도 그냥 쓰기만 해도 바쁩니다. 거기다가 이제 좀 많은 세금까지 배당 소득세까지 내고 나면은 사실상 남는 돈이 없잖아요. 예, 점점 더 이제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테크 수단을 통해서 좀 한 단계 자산을 상승시킬 수 있는, 계급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다 치워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뭐 그래도 일단 투자는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